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원호 후보 본인은 착착 개발이라고 해서 착착 도전하겠대요. 근데 성동구청장 하던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단 한 번도 입 바른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시장 되면 저보다 더 잘하겠대요. 여러분, 이 새빨간 거짓말 이제 표로 심판해야 되겠죠?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의 이거 착착 개발 프레임, 이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태정 변호사님? 사실 지금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사실 근데 지금 오선 서울시장 도전하고 계시는데 사실 서울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더 나은 서울을 만들지에 대한 전 청사진을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정원호 후보의 뒤를 따라가는 네거티브에만 급급한 모습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추세보다는 오히려 좀 더 서울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런 공약을 보이시는 게 더 선거 전략상으로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 후보 같은 경우에요, 시민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정책을 상징하는 시민 12명. 시민동행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조금 새롭고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지금 그러니까 3선에 도전하지만 그러니까 토탈 지금 5번째 서울시장이 도전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이런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대권 주자급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정도의 정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반해서 정원호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일선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치적인 위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정치적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승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러니까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전자 입장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겠다. 그러한 일종의 정치적 겸손, 그리고 또 하나는 약자와의 동행이 사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키워드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을 선대위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하고도 결합시키겠다는 그러한 이 속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이야기도 좀 해보죠.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 후보를 향한 공세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의 후보 선출 직후 첫 일성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나라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거꾸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2022년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세금 문제를 꺼내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갈등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후보하고 달리요, 여당의 한 30여 명이 집결한 미니 국회식 메모드급 선대위를 가동을 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정원호 개인 브랜드로 선거를 치르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선에서도 정원호라는 이름 석자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찍었던 이재명 픽 후보로 다른 국회의원들을 소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패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시민선대위원회만 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첫 일성을 네거티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오세훈 시장 일정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첫 일정은 AI로 시작하는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도 약자와의 도행, 새벽 동행 자율주행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첨단 기술은 굉장히 누리는 사람, 기득권층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는 반면에 사실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할수록
가장 약자들, 가장 아픈 사람들에게 활용한다. 그래서 새벽 첫 차를 타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기도 부담스럽고 사실 차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이분들과 함께하는 새벽을 열겠다라는 의미로 네. 단순하게 선대위에만 이런 분들을 한 게 아니라 일정부터 그런 걸 보이고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영남에서의 정당 지지율 회복보다도 훨씬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워낙 민주당이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과거 정권에서도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실패했던 거를 여전히 답습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주택 특별 공제 같은 부분은 네네. 대통령이 SNS에 띄우고 민주당이랑 진보당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고 네. 가장 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단지 메머드급으로 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세력 과시만 한다? 그걸로 서울 시민들은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화면 보시고 요 CG 보시고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 40.9%, 국민의힘 37.2%로 격차가 3.7%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건지 저 흐름과 함께 저렇게 좁혀진 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가 좀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양태정 변호사께서 먼저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에 대한 저 정당 지지도 자체는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부동산 예, 정책도 예. 당연히 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저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의 실제 지지율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그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그의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훌륭한 국정 성과가 대비되면서 나타난 지지율로 보이는데요. 네네. 실제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표 방지 심리라든가 이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산과 마찬가지로 서울도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쉬운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정원 후보 본인의 역량이라든가 뭐 삼선 성동구청장으로서 했던 성과들이 있어서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격차는 좀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실제 투표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